강원도 산골 겨울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도윤 씨는 평생 목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그 손으로 지은 집들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 나무 좀 봐라, 결이 참 고우네. 도윤 씨는 작은 작업실에서 손주를 위한 책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내를 10년 전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왔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막내딸 서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고 손주들도 방학이면 찾아왔으니까요. 오늘 서연이가 김치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장남 한재우 45세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들입니다. 재우야? 갑자기 무슨 일이냐? 아이고, 갑자기라니요. 아버지 뵙고 싶어서 왔죠. 도윤 씨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재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 들어와라.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 여기 너무 추운 것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난방도 잘 되고. 그래도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에 너무 외진 곳 아닙니까? 재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단도 가파르고 화장실도 좁고 만약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좋은 데 알아봤어요. 서울의 요양 아파트요. 요양 아파트? 나보고 서울 가자고. 네. 거기 정말 좋아요. 병원도 가까우시고 같은 연세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저희 집이랑도 가까워서 제가 자주 뵐 수 있고요.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서울을 가냐?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서연이도 자기 생활 바쁘고 저도 자주 못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도윤 씨는 아들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재우는 그날 밤 묵고 가겠다며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우는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랑 같이 서울 가서 그 아파트 한번 보시죠.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되고요. 구경만? 네. 저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드시면 억지로 안 모실 거예요. 도윤 씨는 결국 아들을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파트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재우는 도윤 씨를 바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 아파트는 안 보고 왜 내 집으로 오는 거냐? 아, 오늘은 날이 추워서 내일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우리 집에서 쉬세요. 도윤 씨는 뭔가 찝찝했지만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재우의 아내 미정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 씨는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재우와 미정의 목소리. 내일 서류 준비했지? 응, 법무사가 다 해놨대. 내일 아침에 서명만 받으면 돼. 아버지가 의심하시면 건강보험 서류라고 해. 알았어. 근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 안 생기고. 괜찮아.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도윤 씨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에이, 아니겠지. 내가 귀가 어두워져서 이상하게 들리는구나. 재우는 내 아들인데. 그날 밤 도윤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웃으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뭔데?
건강보험 서류요. 요양아파트 입소하려면 필요한 거래요. 도윤 씨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본인 확인하는 거예요. 도윤 씨는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재우야, 이거 내가 집에 가서 천천히 봐도 되지 않겠냐? 네. 아니, 이거 오늘까지 제출해야 해서요. 안 그러면 접수가 안 돼요. 재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상한 서류 드리겠어요? 그냥 믿고 서명만 해주시면 안 돼요? 도윤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알았다, 어디 서명하면 되냐? 여기요, 아버지, 여기랑 여기요. 도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재우는 서류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문이 닫히자 도윤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막내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나? 재훈의 집에 있다. 아버지, 오빠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이 팔렸어요. 뭐? 무슨 소리야? 제가 오늘 아버지 집에 김치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문에 매매 완료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에 명예 이전됐대요. 도윤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집을 팔았다고. 아버지, 오빠한테 뭐 서명 안 하셨어요? 그제야 도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서명한 서류가 건강보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녀석이. 도윤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재우를 불러. 재우는 한참 후에야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 내가 내 집을 팔았어? 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내가 서명한 게 건강보험 서류가 아니었지? 아버지, 진정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날 속여서 집을 판 거잖아. 아버지, 지금 기억이 좀 헷갈리시나 봐요. 아버지가 직접 파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뭐? 내가 언제? 아버지, 요즘 건망증이 좀 있으시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재우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너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도윤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슴 아팠습니다. 도윤 씨는 다음 날 바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명예 이전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처리됐어요. 그럼 서류 좀 보여주시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서류에는 도윤 씨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 서명이 맞긴 한데. 어르신, 여기 보시면 위임장도 있어요. 아들분께 위임하신다고 직접 쓰셨잖아요. 위임장? 나 그런 거 쓴 적 없소. 어르신, 여기 어르신 서명이 있는데요. 도윤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날 서명한 서류들이 모두 이렇게 악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당한 거구나. 도윤 씨는 발걸음을 옮겨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니. 나는 속아서 서명한 거라고. 그걸 증명하셔야죠. 어르신이 의식이 없으셨다거나 강압에 의해 서명하셨다거나.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려우시면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윤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재훈의 집으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날 밤 도윤 씨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재우 말이 맞나 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아버지, 그게 오빠 수작이라니까요. 아니다, 서류에 내 서명이 다 있더라.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잊은 거야. 아버지. 도윤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 모양이 됐구나. 그런데 이튿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재우가 병원 진단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 내가 언제 병원에 갔냐? 아버지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재우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병원 간 적도 없는데. 아버지, 진정하세요. 선생님이 약 드시면 좋아지신대요. 도윤 씨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너 진단서까지 조작한 거냐? 조작이라니요. 이거 정식 병원 서류예요. 재우는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이제 누구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나 봐라고 수군댔습니다. 도윤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윤호입니다. 윤호? 내가 왜? 선생님, 서연 누나한테 연락 받았어요. 지금 무슨 일 있으신 거 맞죠? 윤호는 도윤 씨가 30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목수일을 배우다가 나중에 법대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청년. 윤호야, 나 이제 끝난 것 같다.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만나요. 제가 증거 찾아드릴게요. 증거라니 뭘? 선생님이 속아서 서명했다는 증거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윤호는 다음 날 바로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았는지. 건강보험 서류라고 했어. 요양원 입소에 필요하다면서. 그럼 그 서류가 뭔지 설명을 들으셨어요? 아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고 재우가 급하게 서명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재우 씨가 선생님을 서울로 데려온 게 언제였죠? 한 2주 전쯤. 그 전까지는 선생님 집에서 혼자 사셨고요. 그래,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았어.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그럼 치매 진단은 말이 안 되죠. 선생님 멀쩡하세요. 윤호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집에 CCTV 있으셨어요? CCTV? 아, 있긴 하지, 현관 앞에. 그거예요. 선생님, 그 CCTV 영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인데? 선생님이 멀쩡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죠. 도윤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재우 씨랑 통화한 내용 녹음하신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어.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만들면 돼요. 윤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재우 씨한테 전화하세요. 집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전화를? 왜? 재우 씨가 방심하면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녹음할게요. 도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우야, 나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재우야, 아빠가 진짜 집 팔겠다고 한 거 맞냐? 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정말 그랬나? 아버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돈은 어디 갔냐?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아버지 요양비로 쓸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재우 씨가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집에 가서 CCTV부터 확보합시다. 도윤 씨와 윤호는 강원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선생님, CCTV 저장 장치가 어디 있어요? 저기 현관 옆 수납장 안에. 윤호는 재빨리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있다. 영상 남아 있어요. 윤호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윤 씨가 멀쩡하게 목재를 다듬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이게 선생님이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정말 이걸로 되겠냐? 네, 충분해요. 그런데 윤호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재우가 현관 앞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속 재우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야, 서류 빨리 만들어. 아버지 눈치채기 전에. 유언장도 내가 직접 쓸 거니까 양식만 보내. 윤호와 도윤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저 자식이 유언장까지 조작하려고 했구나. 윤호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윤호는 즉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과 사기 혐의 고소.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가족회의 자리였습니다. 재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앞으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제가 전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멀쩡하시다고. 서연아, 넌 몰라. 아버지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그때 도윤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우야. 네, 아버지. 너 나한테 한 게 뭐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보험 서류라며 날 속였지? 유언장까지 조작하려고 했고.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도윤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우가 전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야, 서류 빨리 만들어. 아버지 눈치채기 전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 설명해봐라.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제가. 오해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문서 위조입니다. 윤호가 나섰습니다. 저는 한도윤 선생님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윤호입니다. 지금부터 한재우 씨를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 영상, 위조된 진단서, 그리고 강압에 의한 서명. 재우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뭐? 그냥 아버지 재산이 탐났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구속되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횡령 혐의로 도윤 씨의 집과 재산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는 다시 강원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집 갔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괴로웠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미정이에요. 재우의 아내 미정과 손주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을 막았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너무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도윤 씨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매일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도윤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네, 아버님. 재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냐? 네, 매일 편지 쓰고 아버님 용서를 빌고 있어요. 도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탄원서를 써주마. 정말요? 아버님.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재우가 나오면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앞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찾아오라고.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과 지우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한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몇 달 후 재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재우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빛도 예전과 달리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들어와라.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고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재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우야. 네, 아버지. 나는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한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너도 평생 이 일을 기억하고 살아라. 네,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배웠을 테니까.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만 울고. 아버지. 내 인생은 아직 남았다. 다시 시작해라.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재우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 도윤 씨를 찾아왔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왔습니다. 도윤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 씨는 작업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재우야,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다. 하지만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나를 배신했던 그 겨울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변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으니 지훈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없어도 너는 잘 살 거라고 믿는다. 사랑한다, 아들아. 도윤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재우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몇 년 후, 도윤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 지훈이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장례식 날 재우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우는 아버지의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아버지. 재우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재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재우는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목수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지훈아, 이리 와봐라. 네, 아빠. 이 나무 좀 봐라. 결이 참 곱지?
재우는 아들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아빠, 할아버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는 훌륭한 목수셨어. 그리고 더 훌륭한 아버지셨지. 재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흘러 지훈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변호사 됐어요. 지훈은 할아버지 산소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도윤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손자에게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게 정의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